우리는 왜 책을 써야 하는가? 대학을 마치고 첫 직장을 다닐 때였다. 취업이 어려웠던 시절,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금세 지나가고 고된 회사 생활이 연속되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04년은 주 5일제 근무제가 정착되기 전이었으며 지금처럼 워라밸, 저녁이 있는 삶 등의 개념이 없던 시절이라 나는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다. 고된 삶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현실 앞에서 변화가 두려워 다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누가 내 길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주변에서 그런 멘토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돌파구로 삼은 것이 독서였다. 당시 교보문고 앞에 가면 건물 벽에 교보문고 창업주 신용우 회장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글귀가 걸려 있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후로 독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늘 책을 읽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문득 나도 책을 읽는 수동적인 자기계발에서 책을 쓰는 능동적인 자기계발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3년 동안 책을 쓰기 위해 도전했지만 끝까지 완성하지 못했다. 전업작가와 달리 직장인이라는 한계 때문에 규칙적인 집필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책을 쓰겠다는 의지를 이어가기도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도 시간이었지만 간절함이 부족했던 것 같다. 나는 절치부심하여 다시 책을 쓰기 시작했고 드디어 출간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렇게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말하기의 모든 것이었다. 처음 3년간 썼던 책은 왜 실패했고 나중에 쓴 영어책은 어떻게 출간할 수 있었을까? 앞서 말한 대로 간절함도 있었지만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불규칙한 시간을 활용해 책을 쓸 수 있는 방법, 즉 프레임 책쓰기의 기술을 발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책을 통해 나처럼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하고자 한다. 나도 첫 책을 내기 전에는 특별할 것 없는 직장인이었다. 내 돈을 써서 출간하는 자비출판이 아닌 당당하게 출판사에게 선택받은 기획출판이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변화에 대한 열정과 이 책에서 말하는 방식을 따르면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기획출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출판사와 인쇄계약을 하고 출판하는 방식. 자비출판, 기획출판과 달리 저자가 출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 많은 직장인이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는 창업을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극히 일부다. 생각은 있지만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를 시도했다가 겪을 수 있는 실패가 두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한국의 직장인들은 집 장만 또는 전세 자금을 위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대출금이 있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다. 변화를 꿈꿀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매달 발생하는 고정비일 것이다. 만약 내가 변화에 실패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변명이 되어 변화의 기회를 막는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이 세월은 금방 흘러 나이 40이 되고 50이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고 흔히 말하듯 엉덩이가 무거워져 현실의 삶이 불만족스러움에도 계속해서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된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고 위안하며 직장은 원래 전쟁터다라는 말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 책 쓰기가 좋은 점은 실패를 하더라도 기존의 삶이 무너질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 있다. 출간을 못했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책 출간에 성공한다면 당당하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경제적인 보상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책을 쓰면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은 내 삶을 발전시킬 밑거름으로 남는다. 사실 책 쓰기에는 실패가 없다. 출간이 목적이라면 출간될 때까지 쓰면 되기 때문이다. 나도 첫 책을 내기 전까지 출간하지 못한 책이 3권 있다.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마케팅 분야의 바이블 보랏빛 쏘가 온다를 쓴 세스 고딘도 베스트셀러를 내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실패작이 있었다. 세스 고딘이 보랏빛 쏘가 온다로 유명해진 후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첫 책으로 성공할 수 있었나? 그러자 세스 고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는 첫 책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은 내가 앞서 실패한 100권의 책을 알지 못할 뿐이다. 농업이 중심이었던 고대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는데 인류 역사상 실패한 기우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기 때문이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류 역사에 발자취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만다. 물론 책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책 쓰기는 이 중에서도 가장 쉽게 자신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책 쓰기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지식을 인류 발전을 위해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커다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모두에게 이로운 일일 것이다. 첫 책을 출간하고 나서 가족들의 손을 잡고 대형 서점 평대에 진열된 자신의 책과 마주하는 순간의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책 쓰기라는 경험은 스스로의 자존감 상승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자랑스러움을 선사한다. 다시 한번 책 쓰기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책 쓰는 데는 따로 비용이 들지 않으며 노력 여하에 따라 경제적인 부를 얻을 수 있다. 자기 일과 연관된 책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며 강연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 책 쓰기를 자아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책을 쓰기 위해 지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넓힐 수 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가족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도 책을 쓸 수 있을까? 책을 써보세요 라고 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책을 써요 라고 반응한다. 책은 전문가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품고 산다는 말이 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은 같은 듯 다르다. 주어진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지금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내가 영어책을 쓴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다.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많고 많을 것이다. 내가 영어를 가장 잘하거나 장점에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어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전문 분야를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영어를 가장 못하는 사람에게서 꽤 잘하는 사람으로 기량이 가장 많이 향상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18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해 누구보다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듯 자기 삶을 세분화하여 주제를 선정하면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물론 아무나 책을 쓸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책을 쓰려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책을 내면 설득력이 없어 아무도 그 책을 사지 않을 것이다. 책을 구매하는 마음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혹은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즉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기 삶에 비추어 주제를 세분화해보면
누구나 책 한 권을 쓸만한 이야깃거리가 나온다. 책 쓰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책은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작가만 쓸 수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많은 사람이 평범한 주제로 책을 냈고 지금도 내고 있다. 누군가는 연필 깎는 방법으로 책을 냈고 누군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체득한 이유식 만들기로 책을 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회사에서 하는 일을 주제로 책을 낸다. 자신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함께 나눌 만한 유용한 지식이 있을 것이다. 그 주제로 책을 쓰면 된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일 또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분야를 주제로 삼으면 된다. 하루 30분 프레임 책 쓰기로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대부분의 사람은 카카오톡, 게임, 동영상, 쇼핑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이런 행위가 불필요하다고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러나 당신이 변화를 꿈꾸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주고받는 시간이라도 아껴보자. 먼 훗날 문자 메시지는 지워지고 없어지지만 시간을 투자해서 출간한 책은 죽어서도 남고 자라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른다. 책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책을 쓰는 일이 막막하기만 하다. 이 책에서 지금부터 소개하는 프레임 책 쓰기는 탄탄히 구성된 목차를 따라 초보자들도 하루 30분만 글을 쓰면 6개월 만에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가 쓰는 대중서는 대부분 주장, 논거, 예시로 이루어져 있다. 글을 쓰기 전 미리 프레임을 갖추면 쉽게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고 이렇게 모인 글이 책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쓰기에 필요한 유일한 준비물은 결심이다.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시작해보자. 내일부터 해야지 하는 사람은 평생 시작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책 쓰기는 실패 리스크가 없는 가장 큰 투자다. 탄탄하게 구성된 목차를 바탕으로 하루 30분 프레임 글쓰기를 따라하면 누구나 책을 출간할 수 있다. 건투를 빈다. 이제 우리 가슴속에 품은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올 시간이다. 2022년 가을 신선수